2007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예선전, 핸드볼의 신 윤경신 선수를 앞세운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리나라 대학교팀 수준의 카타르를 상대합니다.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35대 14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전에 똑같은 팀에게 12점 차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은 아시안게임 6연패라는 역사적인 기록에 도전합니다. 승리를 차곡차곡 쌓으며 준결승에서 카타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경기에 2명의 쿠웨이트 심판이 배정되었습니다. 중동 심판이 중동 국가에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선수와 중계진 모두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표팀이 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핸드볼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손에 꼽힐 최악의 편파 판정이 벌어집니다. 먼저 핸드볼 파울에 알려드리며 심판은 크게 3가지 경우에 파울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오버스텝으로 공을 가지고 3걸음 이상 걸었을 때 불리는 파울입니다. 농구의 트래블링과 비슷하며 휘슬이 불리는 즉시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라인 크로스로 공격수가 불필요하게 골 에어리어로 들어갔을 때 선언됐고 공격권이 바뀝니다. 수비수가 들어가면 상대팀의 페널티 수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은 홀딩, 차징, 푸시와 같은 신체 접촉 파울입니다. 심판은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여 경고, 2분 퇴장 혹은 경기 퇴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핸드볼은 다른 스포츠보다 심판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스포츠로 심판은 언제든 경기에 개입하여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와 살짝만 닿아도 수비자 파울을 불러대고 그의 성이 차지 않아 2분 퇴장을 선언합니다. 대표팀 석공 시에는 명백히 3발짝만 밟았어도 오버스텝 파울이라며 흐름을 끊었고 공격할 때는 수비수와 살짝 스치기라도 하면 공격자 파울을 선언했고 카타르의 거친 파울에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골 에어리어 근처에서 득점하면 어김없이 라인 크로스 파울을 선언하며 골을 취소합니다. 심판의 노골적인 판정을 의식한 대표팀은 상대 수비수와 접촉을 피하고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슛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속공 상황에서도 라인 크로스 파울을 피하고자 중거리 슛을 던졌습니다. 수비 시에는 상대 공격수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마크 찬스를 내줬고 상대 공격수가 먼저 골 에어리어에 들어갔어도 수비자 라인 크로스를 선언했고 명백히 골 에어리어 밖에 있었어도 라인 크로스라며 카타르의 페널티 스로를 선사했습니다. 심판의 추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윤경신 선수가 노마크 찬스를 얻자 오버스텝을 선언하고 이에 어이없어 하자 2분 퇴장을 주었습니다. 벤치에서 큰 소리로 선수를 독려하던 백원철 선수를 시끄럽다며 경기 퇴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날 심판은 대표팀 10명에게 2분 퇴장, 그리고 2명에게는 경기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경기 내내 수적 열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8대 40으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심판 자격을 얻었을까요? 황당하게도 그들에게는 심판 자격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날 심판 2명 모두 국제핸드볼연맹으로부터 편파 판정 때문에 심판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고 아시아 핸드볼 연맹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준결승에 그들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카타르 핸드볼 협회는 경기 직후 편파 판정을 인정하고 재경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핸드볼 연맹이 나서서 공정한 경기였다고 재경기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표팀은 재경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사 이전에 불참하겠다고 광수를 놓았지만 연맹은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겠다며 되레 대표팀을 협박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모든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아 핸드볼 연맹인 것 같은데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아시안게임 6연패뿐만 아니라 남녀 대표팀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까지 빼앗아갔습니다. 2007년 일본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예선에서 남자 대표팀은 쿠웨이트와 맞붙었습니다. 공정한 승부를 위해 국제핸드볼 연맹은 그날 경기에 독일인 심판을 배정했지만 경기 당일 아시아 핸드볼 연맹이 중동 심판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이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버스텝, 라인 크로스 선언으로 흐름을 끊고 상대의 거친 파울에는 침묵하는 단골 수법뿐만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몰상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팀 선수 발에 걸려 쿠웨이트 선수가 넘어지자 대표팀 선수에게 2분 퇴장을 선언하고 얼마 안가 쿠웨이트 선수가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 대표팀 선수를 넘어뜨리자 넘어진 선수에게 2분 퇴장을 주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던 일본 응원단마저 심판 판정에 붕괴하며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을 정도니 그날 판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쿠웨이트에 패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놓쳤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중동의 휘슬 배후에는 아시아 핸드볼 연맹 회장 셰이크 알사바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왕족인 알사바 가문은 오일머니로 핸드볼뿐만 아니라 올림픽, 축구 등 전 세계 스포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본선 쿠웨이트와 프랑스 경기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쿠웨이트가 실점하자 알사바 아버지가 필드로 내려가 관계자와 몇 마디를 나누고 프랑스 골을 번복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핸드볼판에서도 휘두른 것입니다. 쿠웨이트 그리고 중동 국가의 우승을 위해서 뒤에서 아니 앞에서 대놓고 승부 조작을 알선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베이징 올림픽 예선 경기가 승부 조작이라며 재경기를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알사바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경기에 참여하는 나라는 연맹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알사바 눈치를 보던 중동 국가는 재경기에 불참하여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재경기가 끝나자마자 알사바는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자 대표팀의 재경기 결과가 번복되었습니다. 알사바의 횡포 때문에 여자 대표팀은 다시 예선전을 뛰어야 했고 결국 최종 예선전을 3번이나 치르고 나서야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정의는 이루어졌을까요? 재경기를 명령한 IOC의 기분이 상한 알사바는 당시 회장 자크 로게의 임기가 끝나자 유력한 후임 토마스 바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결국 그를 회장직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수장이 자신의 영향권에 있으니 당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 같았는데요. 최근 피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파와 IOC 위원직을 내려놓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핸드볼 연맹 회장직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알사바가 회장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중동의 휘슬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팬들도 대표팀과 함께 붕괴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